자,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에 유심 재고량 부족으로 인한 이 유심 교체 대기자들 722만 명에 달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SK텔레콤이요, 유심 교체 없이 유심 일부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SK텔레콤 측의 설명을 잠깐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심에 있던 정보를 또 넘겨야 되고, 그다음에 유심을 다시 껴게 되면은 기존에 편하게 받던 이제 금융인증기관의 어떤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불편함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유심 재설정이라는 솔루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유심 교체는 그냥 뺐다 껴가지고 다른 걸로 그냥 하드웨어 교체 방식이고요. 유심 재설정 방식은 기존에 쓰고 있던 것을 그냥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다시 유심의 여러 가지 값 중 일부 값을 바꾸는 겁니다. 실제 유심을 교체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고요. 지금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먼저 자세한 이야기는 하재근 이 사회문화평론가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말인지는 알 것도 같은데 이제 유심 재설정을 해도 유심을 교체하는 것 같은 그런 보완 효과를 안사이드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죠. 소프트웨어적으로. 예, 유심 재설정이라는 솔루션으로 예. 그렇게 소프트웨어적인 처리를 할 경우에 네네. 유심을 물리적으로 교체하는 것과 보완 효과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신에 유심을 물리적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불편함이 따른다. 뭐 네네. 기존에 인증했던 금융기관 인증도 다시 받아야 된다든지 아. 아니면 교통카드 설정을 다시 해야 된다든지 예. 이런 불편함이 따르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유심 재설정을 할 경우에는 그러한 불편함이 거의 없다. 일부 폐위를 제외하면 네. 뭐 추가 재설정이나 재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소프트웨어적인 그 재설정이 훨씬 편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바꾸는 것은 다시 한번 검증이라든가 은행 관련된 서술을 다시 한번 그거를 해야 인증을 되는데 다시 다시 받아야 되는데 이 보호 시스템을 사용하면 그렇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 인증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유심 재설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 이제 대상이 있는데요. 네. 이게 유심 교체 문자를 받고 티월드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유심 재설정 솔루션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고 하드웨어 교체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 네, 그 메시지를 얘기입니까? 받고 예, 예. 티월드 매장을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예. 그렇게 일단 그렇게 제공한 다음에 추후에 대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 소프트웨어 그 서비스를 받은 다음에 고객이 나 이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교체해달라라고 요구할 경우에는 한 번에 한해서 무료 교체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SK텔레콤에 대한 이 집단 소송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이 해킹 위험에 이 통신사를 중도 해지한 이런 가입자들 많을 겁니다. 위약금을 물게 돼서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위약금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과학기술정통부에서 네.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위약금 그 부과를 부당하게 했는지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잘못된 위약금을 부과했다면 최대 3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가능성까지도 지금 열어놓고 현재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네. 또 위약금 문제 말고도 별도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려할 문제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강전의 대변인께서 보신 이제 변호사시니까 이론적으로 위약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소송하면 바로 되는 겁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SKT가 스스로 만든 약관이 있습니다. 예. 약관은 우리가 소비자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받게 되는 서류인데 이 안에도 본인들의 과실이 있다면 위약금을 면제해야 된다는 규정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왜 지금 내가 이것을 해지하는데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의문을 제기하고 계시는 내 것이죠. 잘못도 아닌데. 예, 그렇죠.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카페가 만들어졌는데 네. 카페 안에 한 8만 명 정도가 들어가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의 그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2014년에도 카드사들을 통해서 그 소비자 정보가 한 1억 개 정도가 유출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한 분당 한 10만 원 정도씩 손해배상을 받은 바가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10만 원 정도 받으면서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을 해야 되고 아무리 변호사가 한다라고 하지만 좀 번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한국소비자원에서 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지금 안 그래도 한 변호사님께서 한 59분 정도를 모아서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넣었다라고 하십니다. 예. 이거는 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조정 신청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가 않고 아무래도 좀 간이하게 빨리 끝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59명이라고 하지만 예. 추가적으로 참가자가 있을 때에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SKT 그 소비자들로서 여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단소송보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제도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